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에 소속된 석사과정 김도훈입니다. 이번에는 8장 Semantic Search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 대한 스터디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Semantic Search와 RAG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emantic Search는 단순히 키워드만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보다 정확한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검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RAG는 필요한 정보를 먼저 검색 단계에서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생성 모델이 때때로 발생시키는 잘못된 정보나 환각 문제를 줄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두 기술은 서로 보완을 하며 최신 검색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이 기술들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틱 서치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댄스 리트리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리트리버는 쿼리와 문서를 각각 벡터 임베딩 형태로 변환을 한 후 이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관련 문서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즉 단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미적으로 가까운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어서 리랭킹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검색 엔진이 초기 검색 결과로 여러 문서를 찾아오면 이 문서들은 단순히 가장 먼저 찾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랭커라는 언어 모델이 각 문서와 쿼리의 적합도를 다시 평가해서 순위를 재정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보시다시피 원래 3위였던 문서가 1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랭크 단계는 검색 파이프라인의 두 번째 과정으로 자주 쓰이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받는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리랭킹 기법을 통해 검색 결과의 순위를 개선하는 과정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레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먼저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 모델이 답변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줄이고 실제 문서를 참조한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을 하면 시스템은 관련 문서를 찾아내고 이를 LLM에 전달해 답변과 함께 참조된 출처를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레그름 빙이나 퍼플렉시티와 같은 최신 검색 엔진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앞에서 전반적인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다면 이제 댄스 리트리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리와 문서를 모두 임베딩으로 변환해 고차원 벡터 공간에 배치가 하면 의미가 유사한 임베딩끼리는 서로 가깝게 모이게 됩니다. 이후 쿼리 임베딩과 가장 가까운 문서 임베딩을 찾는 유사도 검색 과정을 거치면 단순 키워드 매칭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맥락과 의미까지 고려한 풍부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 문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첨킹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맥이 제한에 있기 때문에 긴 텍스트를 그대로 임베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여러 작은 덩어리로 나눈 뒤 각 청구마다 임베딩을 생성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 전체를 빠짐없이 커버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검색할 수 있어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의 어떠한 예시로 인터스텔라 위키백과의 페이지를 예시로 댄스 리트리버 과정을 실제로 시연해보는 모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긴 텍스트를 여러 청크로 분할을 해 관리하기 쉽게 만든 뒤 각 청크를 임베딩 모델에 넣어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각 청크가 고차원 공간의 점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청크 단위로 임베딩해 두면 나중에 쿼리를 입력했을 때 의미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과정에서는 앞서 생성한 문서 청크 임베딩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에 최적화된 인덱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4번 과정에서는 쿼리도 임베딩으로 변환한 뒤 가장 가까운 문서 청크들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쿼리 주변에 위치한 임베딩들이 실제 검색 결과로 반환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키워드가 아닌 의미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실제 쿼리로 How precise was the science? 라는 이런 질문에 입력했을 때 댄스 리트리버리 어떤 결과를 반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순위 문서가 영화의 과학적 정확성이 높이 평가되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유사도를 통해서 정확히 관련된 문서를 찾아낸 예시입니다.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이라면 정확성이나 과학 같은 단어가 일치하지 않아 놓쳤을 수도 있지만 인베딩을 활용한 댄스 리트리버 덕분에 원하는 답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댄스 리트리버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질량이 얼마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의미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인터스텔라 흥행 수익 관련 문서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답을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일반적인 의미 유사도만으로 문서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키워드 매칭이 필요한 상황에서 댄스 리트리버리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문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이 여러 청크에 나눠져 있을 때 한 청크만 검색되면 답을 놓칠 가능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사도 임계값을 설정을 하거나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을 하여 검색 품질을 개선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도메인 데이터로 모델을 추가 학습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문서를 하나의 벡터로만 표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길이에 한계가 있어서 문서를 통째로 임베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보를 하나의 벡터에 전부 압축하면 중요한 세부 내용이 누락될 위험도 커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간단한 데모나 요약 정도에는 쓸만하지만 실제 대규모 검색 시스템에서는 정확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여러 청크로 나눠 임베딩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각각의 청크를 별도로 임베딩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면 검색할 때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커버리지를 확보를 하고 쿼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어서 검색 품질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결국 긴 텍스트에서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기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긴 텍스트를 여러 청킹 방식으로 나누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정한 문자나 토큰 단위로 텍스트를 잘라내는 것이겠지만 이 경우 중요한 맥락이 중간에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버랩 기법을 활용하면 앞뒤 문맥 일부를 중복해서 포함해 텍스트의 흐름과 의미를 보다 자연스럽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청킹을 적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볼 건데, 문장 단위 청킹은 세밀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문맥이 쉽게 끊길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단락 단위의 청킹은 맥락을 유지하기에는 좋지만 청크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오버랩 윈도우를 적용을 하면 이전 청크의 일부를 다음 청구에 겹쳐서 넣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방법으로 문서 제목이나 관련 맥락을 청구에 함께 포함해서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LLM을 활용해 동적으로 청킹을 하는 방식도 연구가 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텍스트 분할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합니다. 앞에까지는 긴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나누어 임베딩하는 청킹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임베딩을 실제 검색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리트리버 플로어에서는 쿼리와 문서 청크를 모두 임베딩으로 변환을 한 후 각 임베딩 간의 거리를 직접 비교해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넘파이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하지만 데이터 규모가 수백만 건 이상으로 이렇게 커지면 근사 최근접 이웃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전문적인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임베딩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유사도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 메타데이터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 등을 지원해 대규모 환경에서도 확장성이라든지 유연성을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태그나 날짜 범위에 해당하는 문서만 검색을 하거나 키워드 매칭과 임베딩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도 가능해집니다. 앞서 벡터 검색으로 후보 문서들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리랭킹을 통해 그 후보들을 재정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검색 엔진에서 뽑힌 결과를 언어 모델, 예를 들어서 벌트나 기타 LLM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가장 관련성 높은 문서를 최상단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 검색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기존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손쉽게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리랭킹이 실제 검색 결과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BM25 알고리즘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단순 키워드 매칭에만 의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How precise was the science? 와 같은 이러한 쿼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결과가 상위에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LM 기반 리랭커를 적용을 하면 영화의 과학 자문을 맡은 킵손 이야기가 훨씬 높은 순위에 오르면서 쿼리에 훨씬 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처럼 리랭킹 과정을 통해 검색 정확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으며 실제 평가 지표인 NDCG 값이 36.5에서 62.8로 튀어오르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랭킹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쿼리와 후보 문서를 하나의 입력으로 묶어서 언어 모델을 통과시키고 각 쿼리 문서 쌍마다 관련성의 점수를 매긴 뒤에 이 점수에 따라 결과를 재정렬하는 방식입니다. 모노벌트라고 불리는 이 접근법은 쿼리와 문서를 각각 따로 임베딩하는 것보다 맥락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가 상단에 오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제부터는 시멘틱 서치 시스템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평가에는 보통 문서가 담긴 아카이브, 여러 개의 쿼리, 그리고 각 쿼리에 대해 어떤 문서가 관련성이 있는지를 표시한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테스트 스위트를 바탕으로 동일한 쿼리를 여러 검색 시스템에 입력해 보며 검색 결과 순위가 실제 관련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각 시스템이 반환한 검색 결과에서 관련 문서가 몇 번째 순위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위에 배치될수록 사용자에게 더 유용하므로 랭킹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AP나 NTCG 같은 지표를 사용을 하여 상위에 관련 문서가 배치된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통해서 설치 시스템 1과 설치 시스템 2가 어느 시스템이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일 쿼리에 대해 에버리지 프리시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에서 관련 문서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마다 프리시션 값을 구하고 이를 모두 평균을 내면 단일 쿼리에 대한 에버리지 프리시션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관련 문서가 상위 순위에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 쿼리에 여러 개의 문서가 있을 때 에버리지 프리시션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자면, 예컨대 첫 번째 관련 문서가 1위에 있으면 프리시션은 1, 두 번째 관련 문서가 3위에 있으면 프리시션 값은 3분의 2가 되는데, 각 관련 문서가 등장할 때의 프리시션 값을 모두 더해서 관련 문서의 수로 나누면 그 쿼리에 대한 에버리지 프리시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문서가 앞쪽에 배치가 될수록 점수가 올라가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단일 쿼리에 대한 에버리지 프리시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여러 쿼리에 걸쳐 이를 평균 내어 검색 시스템 전체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맵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쿼리에 대한 에버리지 프리시션을 계산한 뒤 그 값을 쿼리 수만큼 평균을 내면 맵시 되고, 이는 시스템이 다양한 쿼리에 대해 얼마나 일관되게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이렇게 맵스를 활용을 하면 여러 검색 시스템 간의 비교가 쉬워지고, 검색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련 문서를 상위에 배치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 시스템과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검색과 생성 모델을 결합한 RA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질문을 입력을 하면 먼저 검색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온 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자체적으로 지어내는 환각을 줄이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빅이나 퍼블리시티처럼 실제 검색 엔진에서도 이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최신 데이터와 결합된 자연어 답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방금은 RAG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실제 동작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먼저 리트리벌 단계에서 쿼리에 맞는 문서를 인베딩 검색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낸 관련 문서를 LLM에 입력을 하면 모델이 해당 정보에 기반해서 최종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델이 지어내는 환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문서와 대화하기 같은 그런 응용 사례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검색 시스템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LM API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RAG 플로우를 구현한 예시를 볼 건데, 먼저 인베딩 검색으로 가장 관련성 높은 문서를 찾아오고 그 문서와 함께 쿼리를 LLM에 전달하면 모델이 출처가 명확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시 쿼리로 income generated를 보시면 답변에 실제로 참조한 문서가 표시되어 있어 근거 기반으로 답변을 구성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AG 방식을 적용을 하면 모델의 환각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신뢰를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예시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그의 좀 더 발전된 레그 기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리 리라이팅은 모델이 대화 중에 나온 긴 문장을 더 간결하게 정제를 해서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해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펭귄과 돌고래 중 어느 걸 쓸까? 돌고래는 어디 사니? 처럼 이러한 복잡한 질문을 Where do dolphins live? 라는 이러한 문장으로 단순화해서 검색하기 쉽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멀티 쿼리 레그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 하위 쿼리로 쪼개서 각각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Compare NVIDIA Financials 2020 vs 2023와 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2020년 재무제표와 2023년 재무제표를 따로 찾아 결합하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홈 레그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정보를 탐색해야 할 때 사용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목록을 먼저 찾고 그 뒤 각 회사의 전기차 출시 여부를 추가로 검색하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탐색 과정을 이어갑니다. 또한 쿼리 라우팅은 질문의 주제에 따라 다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HR 관련 질문은 내부 HR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 관련 질문은 CRM에서 검색하도록 라우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틱 레그는 모델이 스스로 필요한 단계를 결정해 어, 검색하기, 요약하기, 추가 검색하기, 최종 답변하기, 이렇게 이러한 단계로 자율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일종의 에이전트처럼 동작을 해서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RAG 모델이 생성한 답변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볼 건데, 단순히 답변의 정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창성과 도움이 되는 정도, 출처가 얼마나 잘 제시되고 있는지, 답변이 문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는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모델이 만들어낸 답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실제로 유용한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검색 기법과 평가 방법을 요약하자면, 먼저 댄스 리트리버를 통해 인베딩을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어서 리랭킹을 통해 검색된 결과를 언어 모델로 재정렬해서 더 정확한 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그 기법을 통해 검색과 생성을 결합해 보다 사실적이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만드는 방법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평가 측면에서는 맵스를 사용해 검색 결과의 랭킹, 품질을 정량화할 수 있었고, RAG에서는 유창성, 출처, 정확도, 일치도 등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법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실제 검색 시 시스템에서 더욱 높은 품질의 결과와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8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